계절이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메시지처럼 요즘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도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은 선대위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꾸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?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김종인이라는 분이 과연 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닌가.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. 이런 얘기죠.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요. 또 이제 후보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분들이 벌써 대통령은 됐다.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각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농공행상으로 이른바 대통령의 컨트롤하에 들어갈 수 있는 당과 어떻게 놀아먹을 것이냐.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. 지금 청년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. 한 사람이 움직였지만 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큰 뗏물이 터지는 것이 뚝이 터지는 거는 요만한 구멍으로 터지는 거거든요. 그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야, 이 틀딱들아. 표를 캐리할 수 있는 후보, 그렇게 리드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를 니들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들 틀딱들이 결국 우리를 내쫓은 거 아니야. 그럼 니들이 윤석열을 떨어뜨린 거지 왜 우리가 윤석열을 떨어뜨렸다고 그래. 니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 20, 30대를 폄하하면 우리는 한번 뭔가 보여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20, 30대를 안고 가지 못하는 국민의 힘 이렇게 20, 30대가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큰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. 선대위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탈당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최선을 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번 선거에도 지구당에서 선거운동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거 홍준표를 같은 말이라도 지금은 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홍준표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홍준표라는 사람을 모셔오겠다.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같이 손잡고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삼고 처리를 해서라도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.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1월 중에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 목표라고 합니다. 초과 세수의 납부 유예 방식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반발이 또 앞으로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이 점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? 전번 국회의원 선거, 특히 전번 180명 만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 재미를 봤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돈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그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다.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채가 1,000조를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막 뿌려가지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냐. 결국은 이게 세금이 더 커지고 국민들의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되고요. 결국은 국가 시스템이 파괴돼서 결국은 우리가 겨우 지금 세계 10째 경제 대국으로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겠다. 참 훌륭한 대단한 사람들이고요.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. 정권 잡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전두환 묘석 발언이 나오죠. 전두환 대통령 묘석을 가서 밟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. 광주에 가는 거는 또 플러스 알파인데 결국 거기 가서 전두환 비석을 밟느냐 안 밟느냐가 이 사람들이 이미 아젠다를 그렇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가서 밟든지 안 밟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후보로서는 참 델리케이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본인 캠프에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5월 영령들 분양 참배하면서
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사과드리고 참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자기는 시호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 마음을 갖고 가겠다. 그래서 호남 분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다 그리고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대표님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윤 후보의 그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그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윤석열 후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예, 뭐 그럴 수 있겠죠. 막 지금도 계속 이 자리에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 영향력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제3지대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당선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지만 국민적으로는 할 수 없이 찍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. 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과연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러면 제3시대의 인물로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 실망한 국민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을까? 이 안철수가 마크롱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과연 대안일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대표님은 핵심 그 보수 세력들이 앞으로 역할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신지 만약 조언을 하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? 한 말씀 해보시죠. 예? 한 말씀 해보시죠. 우리 최고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보세요. 윤 총장이 좀 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명한 입장 표명을 하면 훨씬 더 그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선 듭니다. 우리 이채고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요.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될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의 모든 프라이오리티가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조금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박근혜 대통령으로 우리의 스탠스를 좀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. 어찌되었든 이번 대선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여간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더욱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충성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